우리는 보통 결과만 봅니다. 이미 완성된 도시, 이미 돌아가는 산업, 이미 익숙해진 일상.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만들어지던 순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성공의 순간이 아닙니다. 칭찬받던 장면도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자는 말이 가장 많았던 순간, 그럼에도 멈추지 않기로 했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선입니다. 세계 조선업이 가장 힘들던 시기, 많은 나라의 조선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수요는 줄었고 적자는 쌓였고 조선은 더 이상 미래 산업이 아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조선소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지금 멈출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라인을 유지할 것인가. 조선을 멈추는 건 단순히 공장을 멈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인력이 흩어지고 설계와 공정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소는 완전히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불황기에도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은 도크를 늘리지는 않았지만 설계 조직과 핵심 공정 라인은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과 구조는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으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즉각적인 수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술을 남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요즘 조선소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조선소 현장에는 중국, 베트남,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일하느냐가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에서 설계 기준, 공정 순서, 품질 승인 권한은 여전히 본사와 한국 엔지니어 조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국적이 바뀌어도 배를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권한은 함께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설계하고, 누가 공정을 관리하고, 누가 품질을 책임지느냐입니다. 조선은 사람 수로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설계와 공정, 기술 기준과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인 산업입니다. 외국인이 일한다고 조선 기술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를 통제하고 있는 한 산업은 유지됩니다. 다음은 철강입니다. 철강은 한때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산업처럼 이야기되던 분야였습니다. 환경 문제, 가격 경쟁, 중국발 공급 과잉. 이제 철강은 끝났다는 말도 쉽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철강을 완전히 줄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철강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버티려면 철강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돌아가려면 철강이 필요하며, 반도체 장비조차 철강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철강을 줄인다는 건 다른 산업의 선택지를 함께 줄이는 일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용 후판, 자동차용 고급 강판, 산업 설비용 특수강은 가격보다 공정 안정성과 품질 일관성이 더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은 철강을 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이 의존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산업은 가장 화려한 산업은 아니었지만 가장 많이 연결된 산업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이나 부품을 많이 쓰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역시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가격과 물량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중국산 범용 소재와 부품이 사용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원산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부품이 대체 가능한가, 그리고 통제 가능한가입니다. 핵심 공정과 핵심 소재, 기술의 중심은 여전히 내부에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중요한 것만은 놓지 않는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글로벌 분업이 가장 심한 산업입니다. 모든 부품을 한 나라에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해외 장비와 소재를 사용했고 중국산 부품도 일부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설계, 공정 통제, 기술의 방향 결정은 외부에 맡기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장비와 부품은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느 단계에서 기준을 세울지는 내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국산화하지는 않았지만 결정권만큼은 공급망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부품은 바꿀 수 있지만 공정의 기준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축을 밖으로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산업을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이 산업들은 모두 가장 힘들 때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 라인을 없애지 않는다. 사람과 구조를 남긴다. 그 선택은 항상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말도 들었고 과거에 집착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중국산 부품, 글로벌 분업,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은 외부와 연결될 때가 아니라 통제권을 잃을 때입니다. 누가 일하느냐보다 누가 결정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서 만들었느냐보다 대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 산업이 버틴 이유는 모든 걸 직접 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만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군가의 조용한 선택 위에 쌓여 있습니다.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당장은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기로 했던 선택들, 국가의 힘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 선택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용히 작동하는 구조는 시끄러운 위기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선택의 이야기입니다.